자, 이번에는 논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함수는 이제 if, 여러분들이 영어 if, 만일 무엇 한다면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if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등호하고 이제 if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식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참인 경우 계산할 식,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계산할 식, 이렇게 인수가 3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if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면 우리가 계산할 식,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계산할 식,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if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씩 그다음에 자, 요런 if라는 논리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이 바로 조건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만약에 B2 셀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가 80보다 크면, 그러니까 81, 82, 83 뭐 그런 숫자가 있다면 합격이다. 합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B2에 있는 셀이 80이어도 80보다는 크진 않은 거죠. 이게 같은 거지 크진 않은 거죠. B2가 80인 경우나 79이거나 뭐 78이거나 그런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에, 거짓인 경우에, 그죠? 불합격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요 함수가 작성된 그 셀에 놓자라는 게 이제 요 if 함수, if라는 논리 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등호, 부등호죠.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크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작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고,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요거 조금 애매할 텐데 이거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야.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등호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 크다라고 하는 요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if 논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전형 결과라는 제목의 표를 만들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 이제 신입사원에 응시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성별이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80점보다 크면, 점수가 80점보다 높으면 그러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92점이니까 합격이겠죠. 79점은 불합격이겠죠. 뭐 등등등 이렇게 채워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f 하고요. C 3번 셀 선택하고 80 선택하고요. 여기 반드시 콤마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80보다 크면 합격. 제가 큰 따옴표를 가지고 로 감싼 문자열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를 입력해야 되니까 또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하고 맨 마지막에 괄호 닫는 거. 요 앞에 괄호랑 요 뒤에 괄호랑 이렇게 쌍이 맞아야 됩니다. 쌍이 맞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 합격이 됐고요. 자, 요걸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자, 복사가 됐고요.
나머지 셀들의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면 자, 92점 합격, 합격, 79점 불합격, 합격, 합격, 합격 이렇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점수가 89점인데 원래는 이 점수가 아니라 뭐 67점이었는데 잘못 입력했다. 67점으로 바꿔보면요. 지금 현재 아까 80 원래 고치기 전 점수는 합격이었는데 67점을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불합격으로 잘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if 함수의 예입니다. 함수. 이번에는 조건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B2 셀에 있는 점수가 80점보다 높으면 뭐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AND 함수가 있고 뭐 OR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ND나 OR 영어 뜻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AND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되면 참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OR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조건 중에 어느 한 조건이라도 참이면 전체 OR 요 함수의 결과를 참이라고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D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ND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3 셀이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D3 셀이 또 80점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AND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조건식이 두 개가 이 AND 함수의 인자로 주어져야 하고요. C3라고 하는 셀에 들어있는 숫자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D3에 있는 셀에 들어있는 숫자의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이 AND라는 함수의 결과가 참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AND 이 함수의 결과가 거짓이다라는 게 이제 AND 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OR 함수의 의미를 하나 살펴보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B3 셀에 들어있는 값이 14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C3 셀에 들어있는 숫자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OR 함수를 이용해서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건식의 의미는 B3 셀에 있는 숫자가 14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참이거나 또는 C3 셀에 있는 숫자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면 둘 중에 두 조건식의 조건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요 전체 OR 함수가 참이고 아니면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요 전체 OR 함수가 거짓이다 라는 의미가 OR 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ND 함수하고 OR 함수를 이용해서 요 if 논리 함수를 쓸 때 조건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지만 AND를 하나 혹은 OR을 하나 또는 뭐 AND하고 OR을 또 여러 개를 또 조합을 해서도 얼마든지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ND 함수를 AND 함수, OR 함수를 배웠으니까요. 요 AND 함수와 OR 함수와 if를 이런 것들을 응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f하고 이제 AND 함수를 조합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사원 승진 심사표라고 하는 그런 예시 표 계산 한번 예로 들어봤고요. 뭐 각각의 사원 이름과 실적, 근태, 연수 성적들을 나열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요 세 가지 성적이 모두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승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if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승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if문을 써도 되지만 그냥 and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and 하고, 자, 요 실적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또 근태 점수도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D13 연수 성적도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AND 함수 예제를 볼 때는 조건이 2개였기 때문에 인수를 2개 줬는데 조건이 이제 3개가 됐죠.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느냐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false가 나오죠. 근태하고 연수 성적이 80점에 못 미치니까 false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서요. 자, 나머지 셀들에 컨트롤 V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다 80점 이상이죠. 여기 다 8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김승주 사원과 정희경 사원만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if문을 써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자면 자,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요. 만약에 if문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볼까요? 여기다가 if라고 쓰고요. 자, 괄호 열고 자, 요 and 요 전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고요. 자, 콤마 이렇게 하고요. 이게 참이면 승진 가능이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인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를 쓰려면 또 콤마로 구분해줘야 되고요. 승진 불가 이렇게 하고요. 괄호 닫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승진 불가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여기 두 사람만 승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로 표 계산해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화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혈압 측정값이라고 하는 표 예제를 한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환자들 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제 환자들 이름이 있고 수축기 혈압과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한 데이터를 에다가 한번 예시로 들어봤고요. 고혈압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여기 수축기 혈압 예를 들어서 여기 셀에 있는 수축기 혈압에 있는 혈압이 14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9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조건 중에 어느 하나로도 만족하면 고혈압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겁니다. 두 조건 중에 어느 하나로도 만족하면 그럴 때 이제 오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자, 오화해서 B24가 14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C24가 어떻게 나오죠?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false. 자, 그러니까 고혈압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죠. 이 경우는. 근데 true. 자, 140보다 넘죠. 수축기 혈압이 140보다 넘기 때문에 true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40보다 넘지는 않죠. 수축기 혈압이. 정창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완기 혈압이 9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rue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어느 한 조건이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게 오화 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if문을 써보면 if문과 같이 조합을 해서 써보면 자, if 이렇게 괄호 열고 자, 여기 전체 요 전체가 하나의 if 함수의 조건식이 되겠고요. 자, 이게 조건식이 첫 번째 인수죠. 자, 콤마로 이제 두 번째 인수는 자, 이게 참이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고혈압이죠. 고혈압. 세 번째 인수는 정상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 치면 정상이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넣으면은 여기 두 번째 이영민 씨하고 정창수 씨가 고혈압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정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f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논리 함수를 배웠고요. 특히 이제 if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조건식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써서 간단하게 조건식을 구성할 수도 있고 and나 or 함수를 또 써서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 함수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